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작년 기준만 믿다가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날리는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단 한 달만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달 받을 약 34만 원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1년이면 연 400만 원대입니다. 국가가 몰랐으니 밀린 돈 드릴게요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해봤자야. 집 한 채 있으면 어차피 탈락이야. 이 말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받는 분들 많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집 있어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그 돈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챙겨가는 수백만 원, 나만 몰라서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함정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던 그 구멍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중간에 영상 끊는 순간 손해를 피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당연히 못 받아. 이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받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두 연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부터 깎이는 걸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만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여기에 150%를 곱하면 약 51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기준선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4천 원 이하로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크게 깎이지 않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51만 4천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신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안에는 소득재 분배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 부분과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부으신 분일수록 기초연금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4만 원 받아야 하는데 17만 원대만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7만 원, 1년이면 약 204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기초연금을 깎아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깎여서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 줄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50만 원대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 만액 34만 원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1년이면 약 41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월 51만 4천 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 만액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깎여서라도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1만 4천 원 이하로 받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집이나 예금 같은 다른 재산과 합쳤을 때 기준선을 넘으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숫자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거나 깎여서 받게 됩니다. 이 기준선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들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선 하나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약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95만 2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보다 약 7% 정도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데 기준이 247만 원이면 여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인정액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실제로 버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월급, 사업소득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 예금, 자동차 같은 것들을 월 소득으로 바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최종 금액이 244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기초연금은 단칼에 잘립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 걸까요? 올해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현금 1억 원을 모아두셨다면 국가는 이 돈을 그냥 예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달 약 33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능력자로 간주합니다.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원에서 먼저 기본 공제액을 뺍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년에 32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6만 7천 원이 됩니다. 즉,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매달 약 27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 이자 소득까지 더해집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을 평균 3%라고 가정해 볼까요? 1억 원의 3%는 연 3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면 21만 원이 남습니다. 결국 재산 환산 소득 27만 원과 이자 소득 21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48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벌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받고 계시다면 48만 원 더하기 50만 원은 98만 원입니다. 기준선 244만 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까지 있으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도 똑같이 연 4%로 환산됩니다. 다만 집은 기본 공제액이 큽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연 6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55만 원입니다. 아까 계산한 금융재산 48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에 이걸 더하면 48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55만 원은 153만 원입니다. 아직 기준선 244만 원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라도 있다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의 4%는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입니다. 153만 원 더하기 10만 원은 163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까지 있다면 금방 기준선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통장에 돈 좀 있고 집 한 채 있고 전세보증금 좀 있으면 244만 원 기준선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16만 원입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에서 무조건 먼저 빼주는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그 돈을 전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84만 원의 70%는 약 59만 원입니다. 즉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44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은 연 4%로 환산되며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주택은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의 30%는 추가로 빼줍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재산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들을 다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잘못된 소문들이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히며 신청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가로막는 건 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퍼진 3가지 오해를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 분들 많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 공제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집값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만 남습니다. 이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연 2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1만 7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고 계시고 다른 금융재산이 크게 없다면 50만 원 21만 7천 원 약 72만 원입니다. 기준선 244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내가 몸 붙이는 곳이라는 점을 국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집 있으니까 나는 안 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연금 깎인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 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대형 세단을 타고 계신다면 이 5천만 원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연 4%를 곱하면 연 2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6만 7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즉 2000cc 이하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차량 가액에서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차 있으니까 나는 안 돼 하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 차가 어떤 차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과거에 한번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해도 안 된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어도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거나 내 재산 가치가 변해서 합격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준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예전에 떨어진 분들이 대거 합격하는 골든 타임이 열립니다. 실제로 2025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고 계십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기준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다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탈락하셨어도 수급 희망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게 될 때 국가가 먼저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떨어졌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기본 재산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만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과거 탈락해도 기준은 매년 바뀌니 재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의 재산은 여러분의 기초연금과 상관없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잘못된 소문에 속아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다 풀고 신청하러 갔는데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방심하다가 피 같은 연금을 날려버린 실제 사례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숙님, 올해 68세이십니다. 영숙님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영숙님은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안 나와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정기 재조사를 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영숙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요. 국민연금도 똑같고 통장 잔고도 비슷한데 왜요? 공무원이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유가 나왔습니다. 전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영숙님은 전세로 사시는데 작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습니다.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영숙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국가는 달리 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당장 쓸 수는 없어도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고 그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일종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연 52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3만 원입니다. 영숙님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60만 원, 43만 원, 103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재산과 합쳐도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기준선 244만 원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억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연 720만 원, 월로 환산하면 60만 원입니다. 아까보다 17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전세금 환산액 60만 원 120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까지 합치니 소득인 정액이 21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기준선 244만 원보다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숙님은 통장에 적금도 조금 있었고 작년에 만기가 되어 통장 잔고가 약간 늘어났던 겁니다. 전세금 상승분 17만 원 적금, 만기로 인한 금융재산 환산액 증가, 약 10만 원이 더해지니 소득인 정액이 244만 원을 약간 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숙님은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약 410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영숙님이 가장 억울했던 건 이겁니다. 나는 내 돈으로 전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건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전세금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든 전세보증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 영숙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대응할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오르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인 정액 재산정 신청을 했다면 변동사항을 미리 반영해서 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님은 전세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소득인 정액도 함께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전세금 인상이 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세금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사례는 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데 한 사람 때문에
둘 다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부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민수 김정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민수님은 올해 67세, 아내 정혜님은 66세이십니다.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남편 민수님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님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30년 가까이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게 되셨습니다. 민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51만 4천 원을 넘으니까 내 기초연금이 좀 깎이겠지. 하지만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아내 기초연금은 그대로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달 통장을 확인하니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기초연금까지 함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분 국민연금이 늘어나면서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고, 그래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수님 부부는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국민연금 한 푼 안 받는데 내 국민연금 때문에 아내 기초연금까지 깎이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제도는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가구로 묶여서 계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민수님 부부의 소득은 이랬습니다. 남편 민수님은 아직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었고 아내 정혜님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집은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환산액을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연 4%를 곱하면 연 460만 원, 월 약 38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연 4%를 곱하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입니다. 부동산 38만 원, 금융재산 10만 원, 48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선은 390만 원이니까 소득인 정액 48만 원은 기준선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걸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인당 34만 원씩 두 분 합쳐서 68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씩 깎이니까 1인당 약 27만 원씩 두 분 합쳐서 5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은 기준선 51만 4천 원을 훨씬 넘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인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민수님은 30년 가입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80만 원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니까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38만 원 더하고 금융재산 10만 원 더해서 국민연금 80만 원은 128만 원입니다. 아직 부부 기준선 390만 원보다는 낮지만 소득인 정액이 올라간 만큼 기초연금 지급액도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기초연금이 만액 27만 원에서 약 15만 원대로 줄어들었고 아내도 함께 영향을 받아 약 2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분 합쳐서 원래 54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35만 원 정도만 받게 된 겁니다. 한 달에 19만 원, 1년이면 약 228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민수님 부부가 가장 억울했던 건 이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냈는데 그게 오히려 아내 기초연금까지 깎아먹는 독이 되다니. 하지만 제도는 그렇습니다. 부부는 재산도 소득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감액 20% 규칙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부부 감액 20% 규칙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자 만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 부부가 함께 받으실 계획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 변화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현재는 각자 20%씩 감액되지만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이 영향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 너무 복잡하시죠? 전세금도 확인해야 하고 부부 소득도 따져야 하고 국민연금도 계산해야 하고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계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거나 이미 받고 있던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신규 신청 여부를 점검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생일이 속한 달이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생일 지나서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 절대 안 됩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 여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이라고 메모하세요.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과거에 한 번 탈락하셨나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선정 기준액이 약 7%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약 244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90만 원입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분들, 올해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재산 상황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통장 잔고가 줄었거나 빚을 갚았거나 전세금이 줄었다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준선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신청하세요. 혹시 재신청하기 귀찮으신가요? 그렇다면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국가가 먼저 연락을 줍니다.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신청하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득인정액 재산정 신청 여부를 점검하세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금 상승이 대표적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소득 인정액도 올라갑니다. 또는 적금 만기가 돌아와서 통장 잔고가 늘었거나 보험 만기금을 받았거나 자녀가 주는 생활비가 통장에 찍혔다면 금융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힙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소득인정액 재산정 신청을 해두면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 전세금이 오르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전세금이 오르면 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한마디만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 줍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다가 갑자기 끊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점검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국가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내 통장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동의서 작성 안 하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가시면 동의서 양식 줍니다. 거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다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소득, 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 소득, 아내 소득, 남편 재산, 아내 재산 전부 합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보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데 둘이 합치니까 기준선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분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거나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재산을 증여받거나 보험 만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소득이 늘었는데 우리 기초연금에 영향 있나요? 이 한마디만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 줍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갑자기 두 사람 다 연금이 끊기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달력에 표시하세요. 과거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 변동 생기면 소득 인정액 재산정 신청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 절차니 걱정 말고 서명하세요. 부부는 소득 재산 합산되니 배우자 변화 생기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5가지만 체크하셔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크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 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달력에 표시하고 재산 변동 점검하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 달력 여세요. 종이 달력 꺼내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일이라고 메모하세요.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오늘 바로 메모하세요. 내일 주민센터 간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다음으로 재산 변동을 점검하세요. 최근 3개월 안에 이런 일 없으셨나요? 적금이나 보험 만기가 돌아왔습니까?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까? 자녀가 목돈을 통장에 넣어줬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샀거나 바꿨습니까?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산 변동이 생겼는데 영향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전화번호는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번호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통화 연결되면 복지 담당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복지 담당 직원이 전화 받으면 기초연금 문의드립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2단계 내 재산 목록 만들기. 이제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없으면 스마트폰 메모장 여세요. 왼쪽에는 재산 종류, 오른쪽에는 금액. 이렇게 2칸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적으세요. 집 있으면 집 공시가격 적으세요. 공시가격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하세요. 주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보증금 적으세요. 계약서 보시면 나옵니다. 시골에 땅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땅 공시지가 모르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제 명의 토지 목록 주세요 하시면 바로 뽑아줍니다. 공시지가까지 다 나옵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 적으세요. 은행 통장 잔고 전부 적으세요. 새마을 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 통장까지 다 확인하세요. 20년 전에 만든 통장, 서랍 구석에 있지 않나요? 그것도 확인하세요. 적금 있으면 적금 잔액 적으세요. 보험 있으면 보험 해약 환급금 적으세요. 보험 해약 환급금 모르시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제 보험 해약하면 얼마 나와요?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증권 계좌 있으면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적으세요. 증권사 앱 로그인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자동차 있으면 차량 가격 적으세요. 중고차 시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다 적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목록을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이 목록 보고 바로 답해 줍니다. 계산 복잡하면 직원한테 맡기세요. 그게 직원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재산, 목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3단계 마이너스 서류 준비하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빠뜨려서 2번, 3번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필수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있으면 됩니다. 통장 4번 챙기세요. 기초연금 받을 통장입니다. 통장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은행 아무데나 가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못 가시면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양식 줍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주민센터 가면 양식 줍니다. 거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4번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4번 가져가세요. 장애가 있으시면 장애인 등록증 4번 가져가세요. 국가유공자시면 국가유공자증 4번 가져가세요. 이런 서류들은 기초연금 금액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뭘 챙겨야 할지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는데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메모하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4단계 신청 방법 선택하기.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세요.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 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가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훨씬 쉽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355번.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서류 심사하고
소득 재산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결과 나오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만약 탈락하면 탈락 사유를 알려줍니다. 탈락 사유 보시고 나중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외에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34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집 수리비 들어갈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 높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일 5%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 15% 넘습니다. 그런데 실버론은 15%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 간단하고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00만 원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가고 자녀한테 빚 안 남깁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고 집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세요. 세 번째, 체력이 괜찮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할 수 있고 취약노인 안부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고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가면 동료들 만나고 수다도 떨고 웃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거동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나이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 씻기 힘들고 밥 차리기 힘들고 외출하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신청하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줍니다. 씻는 것, 식사 준비, 청소, 외출 동행 이런 것들 도와줍니다. 또는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려고요 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날짜 달력에 표시하고 재산 변동 생기면 바로 확인하세요. 내 재산 목록 만들어서 주민센터 가면 직원이 계산해 줍니다. 신분증, 통장, 동의서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 끝내세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실버론, 주택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알아보세요. 이것들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 절대 안 됩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 244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 집, 전세금, 자동차, 보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올랐거나 적금 만기 돌아왔거나 보험금 받았거나 자동차 샀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과거에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능하고 부부는 소득 재산 합산되니 배우자 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사람 소득이 늘면 두 사람 모두 영향받습니다.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할까요? 기초연금은 한 달에 34만 원입니다. 1년이면 약 410만 원입니다. 10년 받으면 4,1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34만 원 날아갑니다. 1년 늦게 신청하면 410만 원 날아갑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이것부터 하세요. 만 65세 생일 달력에 표시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일 메모하세요.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내일 바로 주민센터 가세요. 과거에 탈락하셨으면 재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물어보세요. 최근 재산 변동 있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금, 적금, 보험, 자동차, 통장 잔고 변화 있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소득 인정액에 영향 있나요?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하셔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후 지원금, 정부 혜택, 각종 수당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득 인정액이 뭐지? 내 재산이 얼마나 환산되지? 신청 시점은 언제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노후 지원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이해하신 게 아니라 노후 지원 제도 전체를 보는 눈을 갖추신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에 표시하고 전화 한 통하고 주민센터 방문 날짜 잡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연간 41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의 기초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고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